안녕하세요. 이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M트렌드입니다. 저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의 분야에서 특히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급변하는 부분들이 많죠.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부족 현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신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에서 특히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맞습니다. 들어와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뭐 반도체 회사들 대표들 다 모아놓고 네. 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부분들 예.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예. 최근에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모빌리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도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경험상 보시게 되면은 계속 네.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면서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하드웨어 1.0부터 해가지고 3.0까지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고 네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스마트 차징 여기에 뭐 화재 보험업까지 네. 진출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 확장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쓴 배경도 이제 아이오닉 5 때문에 꼭 낸 네. 건 아니고 네. V2L이라고 해서 Vehicle to Road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차에서 다 구현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네. 사실 제가 원래는 이제 전자산업 제가 애널리트를 한 25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량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질 거로 봤는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어차피 기술하고 규제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이드를 보면 이제 전기차를 놓고 보면 테슬라는 이제 한 번 충전해서 주행 거리가 긴 거를 좀 네. 많이 지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뭐 현대차든 과거에 닛산이든 V2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에서 뭐 주행 거리가 좀 줄어들더라도 네. 다양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차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처럼 모든 디바이스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을 오래 분석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크게 이제 기구적으로 변한 게 PCB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네. 과거에는 아주 평면의 PCB였는데 예. 아이폰부터는 거의 뭐 모서리밖에 없는 아주 PCB가 맞습니다. 네. 작아지는 그 말은 거기에 배터리를 더 큰 거를 넣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고해상도 화질로서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해상도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네. 그래서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PCB 구조물까지 바꿨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VTL을 좀 본다면 분명히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뭐 국가별 제도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 배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네. 멀리만 가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차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제 접목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워킹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VTL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료를 냈습니다. 아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2L 기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보통 이제 차에서 V2 로드라고 해서 예.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 뭐 각종 전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V2L 기능이 그만큼 지금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수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의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 문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다양한 일도 해야 되지만 네.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좀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V2L을 위해서 좀 더 배터리를 적게 가져가도 과거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인 뭐 IGBT나 네. 이런 거랑 달리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걸 써서 예를 들어서 후륜 뭐 전동기에 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모터에 그게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또 갈륨과 관련된 그러니까 GAN 같은 지라 갈륨을 통해서 온보드 차조에 그게 네.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자동차가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데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의 컴퓨팅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 테슬라의 그 하드웨어 3.0도 이제 삼성의 14나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뭐 CPU, GPU, NPU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 전력 소모가 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력을 쓸 거냐. 그래서 네. 테슬라도 이제 5나노에서
하드웨어 4.0은 지금 3.0이지만 네. 4.0은 이제 뭐 TSMC가 될지 삼성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5나노로 만들고 지금은 저전력 반도체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성능, 예를 들어서 속도를 높이려면 DDR4 말고 DDR5도 있는데 네. 이미 모바일 단에서는 근데 테슬라가 지금 3.0에는 LPDDR4를 달았거든요. 네. 향후에는 LPDDR5를 달면서 컴퓨팅 반도체 자체도 좀 더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지향할 것 같고 그리고 구동 반도체 쪽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만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모스펫이든 IGBT 중심에서 SiC든 GaN으로 가는 그런 네. 큰 고민을 좀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썼고 물론 이게 뭐 우리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큰 방향에서 V2L이 다 정답이다. 그래 얘기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뭐 소비자의 또 관심은 나는 충전이 더 급해.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스트리밍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 종점은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자체가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 뭐 이런 예. 바퀴 달린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예.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듣다 보면은 뭐 각종 부분이 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로 예.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충전에 예. 대한 부분들인데 예. 결국 이 관련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일단은 주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될 것 같아요, 많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또 스탁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기 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가 전공이니까 아마 네. 우리 다른 애들이 와서 이제 V2에 관련해서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더 다른 네. 애들 와서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탁에 대한 아이디어는 결국 이제 V2L이 될 때 좀 더 효율적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 그쪽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디가 제일 높으냐 그 기업을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 기업이 이제 우리 Si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50%가 이제 우리 ST 마이크로거든요. ST 마이크로가 지금 SiC 캐파를 2017년 대비 2024년까지 10배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 그래서 ST 마이크로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인피니언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에만 상장이 돼 있고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네. 더블 리스팅이 돼 있거든요. 네네. ADR 형태로. 그래서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또 해외 주식도 요즘은 유럽 네네네. 시장이 또 가능한 증권사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4세대 전력 반도체를 좀 R&D 로드맵을 잡고 네네. 개발하는 회사들도 상장사 중에 좀 있거든요.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요새 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넘버 5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예. 지금 뭐 SI 마이크로라든지 르네사스 같은 데 다 대표적인 회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색깔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어쨌든 리서치 하면서 해외 네. 기업들 방문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은 저희가 주로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거를 하고 네네네. 있고요. 근데 아시아 쪽은 저희가 탐방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네. 르네사스도 그래서 전력 반도체 때문에 M&A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네. 르네사스가 사실은 기존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파워트레인에서는 한때는 제일 점유율이 높았던 회사인데 네네. 지금 이제 NXP랑 거의 비슷해졌고 네. 추월 당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만 보면 근데 반면에 이제 전력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뭐 인터실 그다음에 네. IDT 이런 기업들을 계속 M&A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르네사스도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물론 르네사스의 핵심은 아직은 SiC는 아니고 IGBT 중심인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중심이지만 어쨌든 뭐 그런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르네사스는 현재 주식으로서는 별로인 게 네.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실적이 너무 안 글쎄 좋거든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르네사스는 뭐 하반기에 실적이 더 나빠질 때가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많이 바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V2 로드에 대한 예, 부분들이 예. 가장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예. 또 800V 이 초고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IGBT 같은 전력용 반도체를 예. 누가 과연 제대로 공급하고 예. 설계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예. 주로 잡고 예. 애청자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IGBT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기존에 이제 인피니언이 좀 강하고 네. ST 마이크로도 뭐 SiC도 하지만 또 IGBT도 하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이제 BYD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근데 BYD의 자회사 중에 보면 BYD 반도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예, 예. BYD 반도체가 또 IGBT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BYD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SK에서 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제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웍스라고 디스플레이 쪽 이번에 LX로 기업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됐는데요. 네네. 거기가 보면 이제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를 주로 만들고 있고 차에도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네네. 있으니까 인포테인먼트에 드라이브 IC랑 PMIC를 공급하는데 거기도 지금 SIC를 이제 성장 산업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열심히 R&D를 하고 있고 또 IA라고 해서 우리 과거에 이제 저기 뭐 CNS 테크놀로지라는 네. 기업인데 현대차 그룹의 김동진 어쨌든 그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만든 네.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회사도 지금 어쨌든 그 IGBT랑 이런 쪽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그런 로드맵을 잡고 다만 이제 이게 생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SIC 같은 경우에는 6인치 팹에서 주로 만들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6인치는 삼성도 제가 알기로 6인치 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인치 팹만 있고요. 네. 그래서 뭐 12인치가 주력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인치에서 SIC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이제 바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니 네. MCU나 이런 쪽을 좀 더 확대해서 바운드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직접 설계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네네.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듀러빌리티든 아니면 릴라이어빌리티 테스트나 이런 쪽에서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쪽으로 그런 바운드리를 8인치로 네.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뭐 팹리스를 좀 어쨌든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네.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파를 어쨌든 전력 반도체는 10배 증설이지만 네. 일반 반도체는 한 5배 증설하고 있고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번째 10인치 팹을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시적으로 자연재해 이런 것까지 겹쳐서 사실은 대만의 바운드리 회사들한테 이제 급하게 SOS를 쳐서 그들이 지금 IT에 들어가는 네. 저가 반도체를 이제 자동차로 이제 라인을 리로케이션해서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는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지만 더불어서 기존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 뭐 지금은 내년까지도 공급 부족이 타이트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 기업체들 별로 보면 또 증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국의 우리 삼성이랑 특히 이런 기존 우리 IT 반도체 회사들은 기존의 뭐 유럽 아니면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가졌던 그런 기존 자동차 반도체보다는 넥스트 4세대 전력 반도체랑 아니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용 컴퓨팅 반도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뭐 좀 더 이익 면에서는 좀 더 기회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애청자분들 들으시면서 좀 전문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전압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에 대한 부분들 강조되면서 특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예.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고전압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IGBT라든지 전력용 반도체에 대한 차세대 소자 예. 개발에 대한 것들, 예. 또 지금의 부족 현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 고민은 아직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이제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선도 주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를 보고 예.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요새 글로벌 제작사가 쫓아오면서 사실 간극에 대한 것들이 좁혀진다 이런 얘기도 예,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 테슬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관련 후방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예. 이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된 자료가 네네. 있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다르다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일론 머스크는 나이 다르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맞습니다. 그게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좀 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 그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탑재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탑재하고 예. 있는데 지금 카메라 몇 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자체를 예. 한계점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예. 전문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라이다가 왜 가면 일론 머스크는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을까 하면 가격이 너무 있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가 이제 전력을 엄청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360도 돌아가는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는 전력을 엄청 쓰기 때문에 네. 뭐 특히 주행거리에 초점이 맞춘 테슬라의 방향하고 안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누미나든 이렇게 내장형 라이다 한 방향만 네. 보는 라이다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쨌든 벨로다인을 또 지적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예간상에도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게 뭐 맞습니다. 마치 간지탑 같기도 하고 레이더 기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또 뭐 그게 절대적이라기보단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FSD 칩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네. FSD 컴퓨터라고 부르는 저 보드에 칩이 두 개가 있고요. 네. 특히 하나의 칩을 보면 다 ARM 베이스입니다. 네. ARM에 이제 코드코어 CPU가 3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아예 ARM의 말리 GPU를 쓰고 있고요. 네네. 그 말은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NPU로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을 보시면 카메라 8개, 레이더 1개, 네. 그리고 초음파 12개로서 자율주행을 뭐 센싱을 하고, 네. 실질적인 판단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맞고 또 지금까지 또 진행이 되지만, 자동차라는 게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사람의 목숨과 그럼 관련된 맞습니다. 거죠. 단 한 번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9%도 안 되고 100%를 보장해야 되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예. 이 라이다 센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악천후일 때 네. 제가 보더라도 라이다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장했던 라이다의 문제점이 해소되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저렴해지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하게 차에 내장이 되고,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지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초기에 예. 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라이다 센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다는 적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금 가장 말씀하시는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많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초기에 얘기했던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하고 많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누미라 같은 제품도 나왔고, 네. 벨로다인도 보시면 서라운드 말고 이제 이렇게 누미라와 같은 한 방향만 보는 연가형 네네. 제품도 나왔고, 최근에는 100불대 라이다가 맞습니다. 나온다는.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어요. 예.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이미지 센서를 했지만 최근에 네. 차량 쪽으로도 온세미 시장을 좀 뺏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소니도 뭐 퓨전으로서 네.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합치는 제품들을 네네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기업을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사실 라이다 코덱이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제품은 그렇지만 우리 자비어에서 이제 조금 진화된 게 하드웨어, 이제 테슬라의 FSD10이라고 보면 SoC 중에서 특히 엔비디아의 오린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카메라가 8개가 아니고 11개가 지원이 네. 되고요. 레이더가 5개, 그 다음에 초음파가 12개 지원되면서, 최근에 재밌는 게 이 이노비즈, 네네. 삼성도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거든요. 네네. 이노비즈, 그 다음에 헛사이 이런 회사의 라이다 코덱 지원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SoC를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 엔비디아도 넥스트는 라이다를 단다는 거고, 특히 이 제품은 삼성에서 또 8나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AP 자체를. 그리고 그러니까 CPU 자체를. 그리고 오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3.0 대비해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3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도 저렇게 많이 더 지원을 하고 카메라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엔비디아가 라이다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은 라이다 회사랑 지금 코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도 이제 라이다까지 지원하는 제품을 곧 출시한다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맞습니다. 좋은 제품이 제가 될 것 보기에도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많이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결국은 라이다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범용화되면서 이게 장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레벨 4까지,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볼 수가 있어서, 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다가 지금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시스템이 된다면은 예. 얼마든지 이런 문제점을 맞습니다. 보완할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관련 회사에 대한 것들도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누미나가 최근에 이제 뭐
벨로다인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루미나가 시가총액이 더 크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또 어제 며칠 전부터 테슬라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라이다는 저는 지금 정도의 시점이면 충분히 좀 더 안전한 운전, 사고 제로의 운전을 해야지 자율주행이 허락해줄까 말까 정부에서. 맞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체가 예. 뭐 야밤이라든지 폭우나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 예. 아마 라이다 센서가 보완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요. 예, 예. 얼마든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이 자동차 분야가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으로 바뀌지만은 예.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네. TSMC가 보면 라이다 전용 IP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뭐 자체 IP도 있고 자체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도 있지만 뭐 다른 외부 IP도 좀 쓰면서 네. 라이다 전용 저렇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TSMC가 보면 최근에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ADP라고 해서 네. 오토모티브 디자인 이네블먼트 플랫폼을 공개를 해서 뭐 네. NXP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좀 더 미세화된 칩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특히 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고객들한테 TSMC를 통해서 대량으로 라이다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제공하고 특히 아까 이제 V2L하고도 좀 연관도 되지만 특히 전력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 우리 인베디드 플래시든 아니면 다양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쓰기 위한 TSMC의 그런 도움이 저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도 지금 특히 뭐 영가형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으로서 팹에서만 즉 설계로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제품화 시켜주는 TSMC 같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라이다가 우리 차에 네. 빨리 탑재가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센터장님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거 입장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미래 모빌리티 쪽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라이다 센서 같은 어떤 센서의 원천 기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움직이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회사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도권 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예. 일종의 팬리스 형태가 예. 주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 파운드리나 이런 TSMC나 이런 데에 예. 대한 부분들 역할은 틀리겠지만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이제 TSMC한테는 사실 라이다보다는 네. 훨씬 중요한 게 GPU랑 네네. CPU고 네. 거기서 또 아니면 뭐 스냅드래곤과 같은 아니면 애플의 우리 뭐 A14과 같은 AP가 훨씬 네네네. 매출 기여도가 크고 네네. TSMC가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의 50%가 이제 7나노 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다가 네. TSMC한테도 뭐 미래의 먹거리는 되겠지만 네네. 지금은 라이다를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훨씬 주가 면에서는 좀 더 연가형이 돼가지고 많은 자동차 회사 그리고 라이다 회사가 자동차 회사, 특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달 로봇 네네. 회사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기 우리 뭐 중국의 배달의 형제, 배달의 민족인가요? 네네. 메이추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엔비디아의 자베르 SoC를 탑재했는데 뭐 저렇게 메모리를 많이 넣고 있고 네. 라이다도 들어갑니다. 저런 제품들에도. 그리고 이제 애플을 저희가 이제 애플카 얘기를 하도 하는데 애플이 이제 일찍 라이다 센서라고 부를 수 있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서를 네네. 탑재를 했죠. 그래서 안면 인식하고 아이폰 12 이제 프로랑 맥스에는 후면에도 이제 TOF를 탑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좀 더 뭐 차량에 들어가는 라이다랑 비교는 안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 애플은 뎁스 측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우리 드디어 애플이 8K VR HMD라고 해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내는데 거기도 네네. 라이다가 1개 들어가고 네네. 카메라가 8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은 지금 보면 뭐 자체 네. NPU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애플의 우리 뭐 시리부터 해가지고 다 그게 NPU가 들어간 거고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U 하면 우리 빅스비 하면 그게 NPU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체 N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TOF와 같은 라이다와 유사한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우리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 풀옵션을 다 가지고 들어올 것 글쎄 같아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플카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앞으로는 애플카를 시작으로 해서 뭐 구글카나 아니면 아마존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어떤
이 모델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 시작점, 다시 말하면은 예.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무대가 옮겨갑니다라는 선언이 애플카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관심이 크거든요. 또 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 예. 측면에서 보면은 예. 아마 이 애청자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라이다 센서 등 센서 회사의 원천 기술, 예. 팹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예. 그렇고 예. 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아직은 차량 쪽은 아니고 스마트폰 쪽에 가지만 사실은 우리 TOF와 관련된 칩을 설계하는 AMS, 네. 오스트리아의 뭐 최근에는 보면 거기가 이제 LED 회사인 크리를 또 M&A를 했습니다. 네. AMS 같은 회사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저기 인피니언도 네. 이제 이런 라이다와 관련된 그런 TOF 기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피니언은 원래 전력 반도체가 강한 회사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또 자체적인 그런 플랫폼과 IP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력 반도체와 자율주행과 라이다가 겹쳐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은 어느 쪽에서든 또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외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그런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은 의미 있는 가시권에 들어온 회사는 많지는 않은 것 뭐 같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국내 자체가 워낙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예. 이 강소기업이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 좀 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싹은 괜찮은데 이걸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예. 사실 해외 기업에 자꾸 이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예. 그래서 서학개미가 그래서 많은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은 기업들이 뭐 라이다는 아니지만 레이다 쪽으로도 뭐 되게 괜찮은 네. 기업들이 현대차도 메타웨이브라는 레이다 네네. 회사를 지분 투자도 했고 그리고 하여튼 레이다 기업들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보면 이제 온세미가 주로 이 네네. 테슬라도 그렇고 거의 장악하고는 있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는 이제 뭐 소니든 또 삼성도 사실은 엑시노스 오토는 이제 AP지만 우리 차량용 또 아이소셀 같은 네. 경우에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를 매출액이 2019년에 2천억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는 더 성장을 했을 거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카메라를 좀 네.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카메라가 스마트폰보다는 좀 수익성이 아직은 떨어지지만 네. 워낙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있고 또 차량에서 탑재하는 카메라도 기존 8개에서 11개까지 지원하는 뭐 특히 엔비디아의 그런 신규 SoC도 있기 때문에 차량당 탑재되는 카메라 양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 차량용 반도체 쪽을 주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들어서 화두가 이 차량용 반도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예. 부족 현상에 대한 보완이 뭐 가을까지 간다. 또 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분들은 꼭지가 그거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전자를 제가 보기에는 딱 2개를 이어받았고 나머지 다 지우기를 했는데 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더 강화됐다는 거 예, 하나고 또 맞습니다. 한 가지는 내재화 자국 우선주의가 더 맞습니다. 강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예. 이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재 아주 뭐 사실은 이런 지역주의가 상당히 많고요. 네, 미국도 지금 인텔이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어쨌든 자기가 이제 뭐 레거시 팹에서 차량용 MCU를 바운드리 하겠다. 네네, 뭐 근데 재밌는 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은 팹도 있고 설계도 하거든요. 네, 우리 그쵸. 마치 인텔처럼 네. 그래서 뭐 NXP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 그런 회사들이 인텔에 도움을 줘야 되겠죠. 설계도를 주고 네, 이제 생산하는 거는 또 자기도 팹이 있으니까 그 예. 노하우를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좀 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아주 사실 CPU랑 MCU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CPU는 엄청난 맞습니다. 반도체고 MCU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한 제품인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인텔이 그게만 만족할지는 좀 저도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TSMC가 어쨌든 애리조나에 5나노 팹을 짓거든요. 네네, 또 삼성도 지금 오스틴에 있는 공장은 이제 14나노 이상만 지원이 되는데 네네, 이번에도 어쨌든 삼성전자도 불러가지고 네, 그렇죠. 뭔가 이게 맞습니다. 좀 무언의 압력을 준 것 같고 예, 그러면 TSMC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TSMC가 공장이 대부분 보면 대만에 있고요. 네, 10인치 공장 기준으로 보면 대만에 이제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에 1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이제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왜 대만에만 있느냐를 그쵸. 보면 스마트폰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주로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네. 팍스콘이. 그다음에 이제 서버하고 PC는 주로 대만에서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칩 같은 게 완제품 공장 근처에 있었던 거죠, TSMC가.
근데 미국은 완제품은 스마트폰은 안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 그렇죠. PC도 뭐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맞습니다. 저희 그럼 외주 주문 하청을 다 하다 아시아에 보니까 있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키가 그거 아닙니까? 아시아 중심에서 예. 미국으로 옮겨라. 우리도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를 보니까 네. 처음에 애리조나에 짓는 공장은 20K입니다. 2만 장 웨이퍼인데 일반적으로 TSMC가 지면 10만 장 짓거든요. 네. 초기에 발표한 거 2만 장 이제 최근에는 좀 더 하겠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2만 장은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서버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버가 왜 가면 미국에서 만들어도 되느냐 하면 그 바운더리를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해 버리니까 네. 서버 라인들이 중국에 있는 서버 라인들이 멕시코로 많이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인벤텍이든 퀀터 컴퓨터든 얘들이 이제 서버 라인을 멕시코로 가져가니까 근데 서버의 고객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거 시스코의 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서도 바운드리를 해주지만 TSMC도 당연히 할 거고. 근데 이제 더 질려오는 거는 뭔가 제가 봐도 자동차와 연관이 있다고 네.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테슬라 자체가 이제 뭐 구독 경제부터 데이터 컴퍼니를 맞습니다. 지향한다고 하고 뭔가 스마트 차징에 다양한 이제 자동차 이해 영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전호를 써야 되고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완성차 회사들은 다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대 예. 기아차도 우리 미국 뭐 조지아랑 엘라바마에 예. 있고 그래서 자동차가 7나노, 5나노 반도체가 컴퓨팅 쪽에서 필요하다면 네네. 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TSMC도 부르고 삼성도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들 입장에서도 스마트폰하고 PC 공장은 아시아에 있으니까 네. 그쪽은 아시아의 공장, 바운드리 공장이 있고 자동차용, 미래차용 자동차용 바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도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더 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히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빅3가 미국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큼은 예. 이 하이테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키를 많이 지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 4.0은 5나노에서 만들겠다. 네네. 예. 그 말은 차에 있는 그 CPU, GPU, NPU가 무지 바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무지 바쁘다는 거는 전력 소모를 엄청 해가지고 그렇죠. 운행할 때 써야 될 배터리를 엉뚱한 데 쓴다는 거죠. 그렇죠. 컴퓨팅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링크를 더 시키는 칩의 시링크를 더 시키는 쪽으로 테슬라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5나노 컴퓨팅 반도체를 차에 탑재를 네네. 하면 뭐 GM이든 뭐 우리 또 현대차든 다 네. 따라갈 거고 실제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 오토를 지금 뭐 하여튼 아주 미세화된 칩을 하만을 통해서 탑재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NX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TSMC의 ADP 그 플랫폼에 따라서 5나노 제품을 이제 NXP가 이제 차량용 네네. 5나노를 만드는 거 보면 아마 지금의 자동차 반도체 부족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서 자동차가 결국 이제 저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용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쵸. 군사용 로봇에 라이다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컴퓨팅 반도체가 아주 미세화된 시링크된 그런 제품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단순하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무빙 비클까지도 겨냥해서 로봇까지도 겨냥해서 그런 식으로 좀 동렬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은 사실 항공 우주는 군수랑 만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접목이 꼭대기에 가면은 하나로 일치되더라고요. 예, 예.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네, 이건 맞습니다. 인프라다 그런 예, 걸 예. 보고 아 반도체 공장이 이제 인프라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그거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테크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디엄 밑으로 이 맞습니다. 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주도하면서 진행이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 쪽은 결국은 하이테크 쪽에 이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고 예, 그 예. 관련된 기술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보시기 어떠세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인피니언 자료인데요. 네. 결국 우리가 자율주행의 큰 축이 이제 센스가 있어서 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라서 이렇게 센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구동을 하는 액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컴퓨팅이 있거든요. 네. 이제 컴퓨팅 때문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좀 더
7나노 이하의 컴퓨팅 반도체가 뭐 CPU가 되든 GPU가 되든 NPU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팅 때문에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네네, 필요할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센서 중에서는 라이다 때문에 GAN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제품들이 결국은 저는 이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드론도 이렇게 해당이 그렇죠. 될 수 있고, 모든 로봇도 모빌리티 수단은 다 들어가는 거 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예. 펑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핵심이 되는 컴퓨팅 반도체, 아주 시링크가 된 컴퓨팅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없다는 거고, 네. 인텔은 헤비한 X86 CPU만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10나노에서 호적되고 있고,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텔이 또 워낙 올드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네네. 그런 시스크 회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링크 속도는 TSMC 삼성보다 빠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암베이스보다는. 그래서 두부 대표 기업이 인텔이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쫓아갈 때까지는 불안하니까 네. 삼성 TSMC 와라. 그렇게 해서 좀 더 독려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의 근간은 똑같습니다. 네. 바퀴가 있느냐, 프로펠러가 있느냐, 관절이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애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라는 개념, 미래 자동차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하지 말고 각종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현대차에서도 강조하지만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같은 UAM이라든지 예.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해서 맞습니다. 험로를 움직이는 특수 지형의 모빌리티, 그런 부분에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이 더 뭐 용합돼서 다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좀 초연결돼서 빛의 속도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매개체로서 또 D램, 한국이 좀 상당히 경쟁이 있는 D램 같은 경우에도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시랑 SK하이닉스랑 제휴를 했더라고요. 네네. 아마 제휴를 했다면 보시에서 안정적으로 차량용 D램을 받겠다는 거고, 네. 똑같이 컴퓨터에도 D램이 속도가 빨라야지 C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D램이 멀티 작업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차량용 D램과 저희는 차량용,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는 자율주행도 보면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인데, 네. 향후에는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용 SSD 이런 시장도 좀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네. 주식으로서 삼성 하이닉스 다 여기랑도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모빌리티 쪽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 관련이 융합이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결국은 앞으로 이종 간의 결합이 더 많아지고 합종 연행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 그런 부분들 초점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쪽의 이종 간의 이제 결합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칩을 설계하는 회사도 있을 네네. 거고, 그거를 이제 생산해서 아이디어 있는 거를 제품화 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맞습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을 보면 아이디어 있는 회사들이 주로 주가가 많이 가고 있고, 네네. 뭔가 뭐 미래를 마치 혼자 블랙홀처럼, 과거 애플처럼 마치 휴대폰 시장을 다 삼킬 것 같은 뭐 네. 테슬라도 있지만, 또 우리 결국은 삼성도 지금 더 볼륨 기준으로 1등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팹리스 회사들이 지금은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결국은 매스 프로덕션 하는 거는 또 생산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까지도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종의 산업끼리의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는 거고, 연결의 중심에는 결국 또 네트워크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인프라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고리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종의 연결 고리에서 제일 위협적인 기업을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X86 아키텍처로 PC와 서버의 시장을 지배했던 인텔이 네네. 있다면,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원래 암 베이스는 아니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보면 지금 며칠 전에 그레이스라는 이제 슈퍼컴퓨터용 네네. 서버 CPU 같은 거를 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암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물론 인수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제 결국 이제 모빌리티 제품은 다 암 베이스로 갈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종 간의 결합에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 필드에서도 바로 현장에서 컴퓨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또 DPU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종 간의 결합을
초연결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에러 없이. 말씀하시도 엔비디아 자체가 모든 것의 연결점의 중앙 부위에 보통 있더라고요. 예, 보면은 맞습니다. 예전에 뭐 알려진 대로 GPU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중심점에 항상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엔비디아가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애청자분들이 지금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단순하게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사업 보고서, 뭐 분기 실적을 보면 게이밍,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네. 많이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오토모티브가 오히려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 그런 두 가지를 오토모티브가 다 흡수해 버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매개체로서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디바이스 CPU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ARM을 인수함으로써 그게 완전히 구체화돼 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인텔은 하루아침에 이제 망가지느냐? 아마 인텔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외부 바운드리를 하면서 기반 기술을 그런 바운드리 집에서 좋으면 자기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팬미스 그렇죠. 회사들을. 그러면서 인텔도 이제 제국을 만들려고 노력할 건데, 그 말은 인텔과 엔비디아와 AMD와 퀄컴은 절대 인텔의 바운드리 파트너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설계도를 보여주는 순간 서로 패가 다 노출되기 네,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결국 삼성이랑 TSMC의 바운드리 파트너라고 본다면 최근에 인텔의 외부 바운드리 진출을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인텔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고립되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팹리스 회사들을, 예전에 알테라라는 그 FPGA 기업도 인텔이 외부 바운드리 하다가 인수해 버렸거든요. 네네. 똑같이 이제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세 공개를 맞습니다.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종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IoT라고 얘기도 많이 했고, 뭐 그 이전에는 저기 우리 유비쿼터스의 네. 그다음에 M2M이라고 머신 투 머신, 그리고 IoT인데 이제 코비드 19이 이걸 너무 어떻게 보면 가속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그 변화에 빨리 어쨌든 대응해서 플랫폼을 장악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마 이 애청자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좀 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텔에 20조 원 정도 투자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것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큰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현대차증권에서 이 분기별로 해서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나와서 지금도 그 보고서 중에서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뭐 노센터장님 좀 자주 출연 좀 해주셔가지고 이 보고서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직 못한 내용들이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뭐 예.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번에 특별히 다룬 게 차량 경량화 관련된, 네.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모든 걸 대체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에서 노키아를 죽였고, MP3에서는 레인콤을 죽여버렸고, 네. 그래서 뭐 카메라에서는 많은 기업들, 네. 뭐 디카 만드는 회사들 뭐 다 없애버렸는데요. 아마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카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박 갈 때 버튼 누르면 차가 트랜스포머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탈이든 이런 쪽도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 경량화뿐만 아니라 머티리얼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메탈 애널리트가 이번에 또 같이 공개를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널리트를 통해서 좀 미래의 그런 물질의 변화 이런 부분도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공부한다면 아유, 좋죠, 좋은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 현대차증권에서 나오는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 우리 노구창 센터장님이 아마 앞으로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내용이니까 아시죠? 이 M 트렌드,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미래의 어떤 먹거리는 모빌리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